1월 26일 야마모토 시니치는 제16회 SGI나를 기점으로 제언을 발표했다. 한 해 전 8월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함으로써 걸프전이 시작되었다. 1월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다국적 군과 이라크가 교전했다. 시니치는 제언에서 걸프전의 조기 종교를 요청하고 아울러 유엔이 리더십을 발휘해 중동 평화 국제회의 등을 개최해야 한다고 외쳤다. 이튿날 27일에 홍콩, 마카오로 출발한 시니치는 31일 아시아 등 14개국 지역의 대표 1,500명이 모인 가운데 홍콩 문화회관에서 열린 SGI 아시아 회의 총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걸프전의 조기 해결을 위한 긴급 어필을 채택했다. 어필에서는 유엔의 주도 아래 하루빨리 평화가 실현되기를 염원한다고 외치고 쿠웨이트에서 이라크군, 철수, 전투 재발 방지책 구축, 중동 평화국제회의 개최, 긴급 안전보장 이사회 소집을 주장했다. 신앙의 불꽃은 평화를 향한 투혼의 불꽃이 된다. 그리고 마카오도 첫 방문한 시니치는 마카오 동아대학교 명예교수 칭호 수여식에 참석하여 새로운 인류 의식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기념 강연을 했다. 2월 2일에는 곧바로 지도차 오키나와에 들어가고 이어서 미야자키를 방문했다. 3월에 들어서도 간사이를 비롯해 주고쿠, 주부 등으로 동지들을 위해 격려행을 계속했다. 그해 3월이었다. 대화를 계속 거부하던 종문이 갑자기 해외 조직에 대한 방침을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해외에서는 SGI 이외의 신도 조직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 방침을 폐지한다는 취지의 통지서를 보내왔다. 또 학회의 원래 등산회를 폐지하고 7월부터는 소속 사찰이 발행하는 소개장, 등산 참여 어계비원을 소지한 사람의 등산만 허용한다고 통지했다. 학회 조직을 파괴하려는 의도가 명백했다. 학회원은 그 일방적이고 오만불손한 태도에 어이가 없었다. 신심에 대한 정성 어린 마음으로 등산을 거듭해 총본산을 장엄케 하자며 뼈를 깎는 심정으로 계속 공양해 왔기 때문이다. 전쟁 후의 농지 개혁으로 총본산, 다이세키산은 그때까지 소유한 농지 대부분을 잃고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어 매우 피폐해져 있었다. 그러자 종무는 생활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다이세키사를 관광지로 만들려고 했다. 1950년 11월에는 총본산에 현지 시장과 촌장, 관광협회, 신문기자 등을 불러 후지 북부 관광 간담회를 열고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크게 놀란 도다 조세이는 몹시 슬퍼했다. 돈을 위해 청본산을 신앙심 없는 관광객에게 개방함으로써 대성인의 정신이 짓밟힐 것을 우려했다. 그리고 사태를 타개할 길을 모색하면서 정기 등산회를 기획하게 되었고 2년 뒤인 1952년부터 등산회를 실시했다. 이로써 종우는 궁지에서 벗어나 크게 발전할 수 있었다. 등산회에는 40년 동안 총 7천만 명이 참여했다. 광선유포를 바라는 창가 학회원의 신심이 종문을 지키고 총본산을 크게 풍룡시킨 것이다. 학회는 총본산 정비에도 최대한 힘썼다. 도다 제2대 회장 시절에는 봉안전과 대강당을 건립, 기진했다. 야마모토 시니치가 제3대 회장에 취임한 뒤에는 대방, 대객전, 정본당을 비롯해 총문, 숙박시설 등 총본산의 건물과 시설을 기진했다. 총본산이 소유한 토지도 농지 개혁 직후에는 5만 1천여 평에 불과했지만 그 23배인 117만여 평이 되었다. 그 토지도 대부분 학회가 기진한 땅이었다. 이렇듯 오랫동안 외호한 성의에도 학회원들의 진심 어린 공양에도 등산회 무사고 운영을 위해 밤낮으로 헌신한 청년들의 노고에도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없이 소개장 등산을 추진했다. 1991년 7월이 되자 종무는 학회에서 탈회하게 하여 사찰의 단도로 끌어들이는 단도 만들기를 공식 방침으로 발표했다. 종문의 본질을 예리하게 간파한 도다 조세이는 종문은 돈을 가지게 되면 학회를 자를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야말로 그 말 그대로의 폭거였다.
불법에서 가장 중죄가 되는 오역죄 중 하나로 부처의 교단을 분열시켜 혼란에 빠뜨리는 파와 합승이 있다. 현실에서 광선유포를 추진한 불의불칙의 단체인 창가학회의 조직이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창가학회의 조직을 본격적으로 파괴하려고 함으로써 이처럼 커다란 중죄를 범하고 말았다. 공양을 받을 만큼 받고 잘라 버린다. 그야말로 냉혹하고 비열한 소행이었다. 또한 종무는 대성인의 가르침과는 다른 법주 신앙이라는 사의를 내세워 법주를 정점으로 하는 승려의 권위로 신도를 지배하려고 획책했다. 하지만 학회원은 그 악랄함과 시대착오적 체질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다. 9월에는 니켄이 2년 전인 1989년 7월에 자기 선조 대대의 묘를 후쿠시마시에 있는 선종 사찰의 묘지에 건립하고 개안 법요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동안 학회를 방법이라며 실컷 비난한 자들이 이런 짓까지 하는가라며 모두가 아연실색했다. 또한 종문의 부패 타락한 온갖 실태도 차례로 알려졌다. 이래서는 이미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이 아니다. 니코 상인의 정신은 단절되고 후지에 이어져 내려온 청류는 슬프게도 탕류로 바뀌고 말았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동서 냉전이 종결된 뒤에 새로운 평화 구축을 전망하면서 날마다 온 힘을 다해 행동했다. 1991년 4월에는 교육, 문화 교류를 위해 필리핀 대학교를 방문했다. 경영학부 졸업식에 참석해 평화와 비즈니스라는 제목으로 기념 강연을 했다. 이날 필리핀 대학교가 시니치에게 명예법학 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6월 초순부터는 유럽을 돌면서 독일에 이어 룩셈부르크를 첫 방문하고 프랑스와 영국을 차례로 방문했다. 각 방문국에서 문화 교류를 거듭하는 한편 국가 지도자, 식자와 회담했다. 9월 하순부터 10월 초까지 북미를 방문한 시니치는 9월 26일 하버드 대학교에서 소프트 파워 시대와 철학, 새로운 미일 관계를 열기 위해라는 제목으로 기념 강연을 했다. 또한 일본 국내를 동분서주하며 보호들을 격려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이번 제2차 종문 사건에서 동지들은 음험하고 약삭빠른 종문의 모략을 냉정하게 간파하고 파사 현정의 정열을 불태우며 가면히 투쟁했다. 제1차 종문 사건 때 회장을 사임한 신이치는 다시 한번 사제의 유대를 맺으며 광선유포의 사명에 끝까지 살아가는 강인한 창가학회를 만들자고 다짐하고 동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철저히 빛을 비췄다. 개인지도, 가정 방문, 소단위 대화, 간담, 그리고 각종 회합에도 발걸음을 옮겨 계속 격려했다. 밥을 먹을 때도 최대한 멤버들과 함께하며 대화하는 시간으로 만들었다. 또 초냄을 아껴 시를 써서 색지나 서적에 휘호해 선물하는 등 격려에 이은 격려를 거듭했다. 신이치는 동지의 성장을 위해 행복을 위해 뼈를 깎겠다는 각오로 움직이고 일했다. 모두 홀로서는 용자가 되기를 이렇게 바라며 필사적으로 광선유포의 혼을 쏟았다. 그 속에서 후계의 청년들도 훌륭하게 성장해 어떠한 거센 바람에도 미동조차 하지 않는 금강불개의 사제 유대로 맺어진 위대한 창가성이 구축되었다. 더욱이 그 사제의 정신은 널리 세계 동지의 마음을 연결했다. 목숨을 건 행동에 호는 공명한다. 신이치는 매달 열리는 본부 간부회 등의 회합에 참석할 때마다 민중의 행복을 바라신 니치렌 대성인의 정신이나 참된 불법자의 자세에 관해 말했다. 어느 때는 희극왕 채플린의 말을 소개하면서 자유를 위해 싸우는 용기의 중요성을 말하고 어느 때는 무노 위고의 레미제라블을 통해 민중이여 강해져라, 민중이여 현명해져라, 민중이여 일어서라 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 성운에 씌어 있는 대로 난을 받는 것은 광선유포를 전개하는 학회의 투쟁이 올바르다는 증거라고 호소했다. 그리고 불법의 본의에서 볼 때 광포를 위해 살면서 어본전을 믿고 불도를 꿋꿋이 수행한 사람은 모두 부처이고
민중을 위한 종교 혁명이야말로 정도라고 역설했다. 또 한 사람의 행복을 위해 힘써야 불법이다. 태양의 불법은 전 인류에게 평등하다. 세계 광포의 대도는 어디까지나 어번존 근본, 어서 근본이다. 라는 사실 등을 확인했다. 또한 1989년 8월 24일 제1회 도쿄 총회부터 시작한 위성 중계는 창가 동지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 니켄 등 종문이 가하는 탄압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 되었다. 그 전까지는 전화 회선을 이용해 음성 중계를 했는데 이때부터는 전국 주요 회관에 대형 스크린의 영상을 띄우게 되었다.